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반갑습니다. 청춘 토크쇼 절친의 원빈입니다. 얼마 전 모 방송 드라마 태양의 후예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드라마 속에 보면 뭐 의사들도 나오고 군인들도 나오고 연예인들도 참 예쁘지만 군인들 이야기가 달아져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께서는 남자가 군대를 갔다 와야 철이 든다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는데요.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엔 남자만 군대를 가는 게 아니라 여성들도 지원을 해서 군대를 가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여성 장군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조국의 부름에 응해서 나의 청춘을 바친다.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을 실천하고 있는 여러 청춘들, 오늘 절친 이 시간에 함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관정보부님 포함해서 네 명의 절친들이 함께했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에서 불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24살 연화신 김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연하신 보부님. 네. 네. 예,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영미언어 문화학과에 재학 중인 1, 2학번이고 나이는 24, 올해 24살입니다. 네, 정광휴라고 합니다. 한양대? 예, 네. 정광휴 혜연보부님. 예, 혜연 정광휴.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전공하고 있는 14학번 김동현입니다. 본명은 대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대의보부님. 14학번이요? 네. 몇 학번이시죠? 얘기해도 괜찮은가요, 이거? 괜찮습니다. 저는 공사예요. 네? 공사학번. 스님 공사학번이시고 그럼 네. 10년 차이인 거죠? 네. 저는 06학번이고요. 아, 예. 네. 몇 년 재수했어요? 저 삼수했죠, 스님. 아, 삼수 전 재수. 아하. 올바로 들어간 거죠? 네, 현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죠. 다행히 저희가 재수 삼수를 해서 조금이나마 간격을 좁힐 수 있었네요. 네. 저도 동국대학교 출신이에요. 아, 정말요? 네, 불교학과는 아니고요. 아. 아직도 그 학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산업시스템공학부라고.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산시. 아직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출가를 과에서 네. 어떻게 출가를 생각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오프닝에 길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스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서 네, 그리고 했어요. 간단하죠? 네. 그리고 아마 오늘 녹화 중에 스님이 여러분 중 최소한 한 분께는 출가하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데이버브님이 유력할 것 같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대본을 받아봤을 때 네. 유일하게 이제 여성분이 한 분 계시는데 네. 연하신 법부님. 네. 지금 제가 사전 정보를 봤더니 네. 이 남자친구가 현재 군대에 있다고 네. 하는데 네, 맞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사귄 거예요? 사귄 거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서 이 친구를 올해 이제 햇수로 6년째를 만나고 있어요. 6년째요? 네. 오. 그래서 이제 군대 간 지는 이제 육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네. 지금 1년 2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상병 달고 있어요. 육군 어느 부대에 있나요? 지금 22사단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22사면 지역이 어디죠? 저기 강원도. 예. 강원도 고성. 고성. 네. 아, 고성. 네. 네. 거기 면회 가기 정말 어렵겠는데요. 네. 어렵죠. 아, 제가 지금 감정이 나올 뻔했어요. 장난 아니라고. 네, 지금. 스님이 장난 아니라고. 행복해지셨어요. 네. 아유, 고성까지 네. 네. 22사. 그러면은 제대는 몇 개월 남은 거예요? 지금 이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6개월. 네. 그럼 6년 사귀었으니까 뭐 6개월 더 기다렸다가 그럼요. 금방 그럼요. 대답이 이건 진심이에요. 이건 진심이에요. 저는 반대로 봤는데 준비된 대답이 아닌가. 네. 아, 그런가요? 그런지 아닌지.
아닙니다. 우리 방송하면서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정광휴 법우님. 예. 아유, 이거 되게 헷갈려요. 이게 본명인지. 그렇죠. 네. 네. 정광휴 본래 이름이에요? 예, 원래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정자는 성이니까. 예. 광자는 무슨 광자 써요? 건자는 볕들 광자입니다. 밭들 광자? 볕들 광자. 볕들 광자? 네. 나무편에. 네. 어떻게 쓰죠? 그 나무편에 빛광자가 옆에. 아. 나무변에다가 빛광자를 그대로 써요? 예. 그런 글자가 있었구나. 예, 그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 법원에 나온 임명용 한자라고 아주 아. 저는 만족한 이름입니다. 휴자는요? 휴자는 쉴 휴자입니다. 볕든 곳에서 쉬는 거군요. 예,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저는 듣고 게으름.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그냥 본명을 광유로 해도 되겠는데. 본명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멋들어진 이름인 것 같아요, 좀. 네. 아니, 우리 혜원 법우님, 광유 법우님으로 오늘. 아, 예. 네, 광유 법우님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광유 법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전 정보를 봤더니 예비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군복 입고 나온 건가요? 예, 오늘 컨셉으로 좀 주목받고 싶은 마음에 군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 주목 한번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막 이런 사운드 같이.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관심병이 좀 있어서. 그러면은 예비역이면은 이제 언제 전역하신 거예요? 전 작년 6월에 제대해서 이제 전역한 지 1년이 거의 다 돼갑니다. 작년 6월. 예. 이제 1년 정도 됐으면 그러면은 좀 적응은 했어요? 예, 적응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제대하고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지금 잘 만나고 있기 때문에 와. 그것이 적응의 기준이라면 저는 적응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네. 말투는 아직 조금 아직 좀 물이 덜 빠졌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나죠. 네. 아마 특히 우리 군종병들 같은 경우에는 네. 군종병 얘기를 안 했나요? 군종병이시군요. 아, 예, 저는 군종병으로 호국 비봉사에서 공군 2여단 호국 비봉사에서 네, 복무했었습니다. 호국 비봉사에서 군종병 생활을 했는데 네. 군종병들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 법사님들 만나면은 그때 그 습관이 그대로 나와요. 지금 이게 그 법사님 앞에서 보여주시던 딱 그 모션. 그러니까 다른 이제 군인분들로 치면 연대장님, 대대장님 뵙듯이 스님을 뵈면 군종병들은 탁 나오는군요. 그럼요. 어쩐지 약간 그 눈빛이 팔 떨리는 느낌이 있어요. 네. 아, 예. 그러면은 군종병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아, 예, 계기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군종병으로 군에 간 것은 아니었고요. 저는 운전병으로 지원을 해서 군에 입대했었는데 제가 운전 교육을 받던 시절에 훈련병을 갓 벗어난 특기 교육을 받던 시절에 운전을 굉장히 못해서 그 조교들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한 4주간 훈련을 받고 운전 교육을 받고 자대에 왔는데 너무 마음이 힐링이 필요한 순간이었고 그때 종교 행사에 참석해서 법당에 갔는데 너무나도 제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같고 마음이 치유됨을 느껴서 저는 그래서 절에 잘 나가다 보니까 스님께서 너를 군종병으로 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발탁이 돼서 군종병으로 복무할 수 있었습니다. 발탁이 된 거군요. 그러면은 운전병은 얼마나? 제가 운전병은 10달 정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네. 법사님이 네. 자기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그러게요.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제가 영웅입니다. 그러면 그 영웅이었었던 비봉사 군복사님 어떤 분이었는지 좀 들려주시겠어요? 아, 예, 법함은 지자 안자 쓰셔서 지한 스님이시고요. 네, 지한 스님. 네, 스님께서 저한테 뭐 너무 잘해주셨죠. 네. 더 이상 어떻게 잘해주셨다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잘해주셨고 네. 뭐 같이 출장을 나가면 뭐 밥을 사주시는 것부터 해서 스님께서는 고기를 안 드시는데 저는 돈가스 사주시고 정말 만족스러운 군 생활이었습니다. 네. 약간 준비된 밴드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스님 잘 뵙고 지금 아까 여자친구도 생겨서 이제 뭐 좋은 추억 남기고 사회에 적응을 했다고 했는데 혹시 군대 가기 전에는 여자친구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 가기 전에 있었고 그리고 네, 갔다 와서 갔다 와서
새 여자친구. 네, 다른 사람을. 오늘 많은 대화 두 분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남자의 마음의 변심을 어떻게 하는지 스님과 저의 얘기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사례자가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누가 변심했는데요? 제가 사실 그 당시에는 여자친구 누가 했는데? 말이 길어지는 거 네. 보니까 느낌이 이상한데? 네. 그 친구가 했습니다. 아, 정말요? 예상 웬데요? 그러게요. 그렇지만 제가 일단은 울지 말고요. 네. 뭔가 제 식대로 제 답변을 드리자면 네. 예. 그 당시에는 그 친구가 변심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뭐 나중에 저는 그 당시에도 이제 절에 있었기 때문에 네. 제 법사님께 네, 막 상담도 받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도 같이 변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점을 알고 네, 뭐 누가 변심했다고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모두 마음의 문제다 뭐 이렇게 저는 아름답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언제, 계급 언제 때예요? 전 상병 초에 정확히 이렇다니까요, 상병 초. 스님. 이렇다니까요. 몇 호봉이요? 네, 상병 2호봉이었습니다. 상병 2호봉? 그 용어가 있지 않나요? 이말상초? 일말상초. 일말상초. 네. 딱 그때네요. 일단 상병 2호봉 기억해 둘게요. 네. 알겠습니다. 데이버브님, 네, 아직 군대에 가기 전이라고요. 맞습니다. 진짜요? 네. 이게 외모가 그렇게 안 보일 수는 있겠지만 아직 군대를 가기 전입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럼요. 네. 아니, 스님 왜 갑자기 위로를 하시죠? 아니, 원래 동안들 얼굴 있잖아요. 네, 젊을 때는 이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잖아요. 노안이 유리해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뭐 이렇게 네, 경험을 해보고 다시 또 원빈스님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얼굴이 초등학교 때 얼굴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귀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네.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이 얼굴이었어요. 아, 그래서 저희 도반들이랑 아는 분들이 제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젊을 때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네. 근데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네. 그러면은 언제 입대하실 거예요? 저는 내년 2월, 3월, 4월 중으로 네, 입대를 하고 싶습니다. 희망사항이죠, 개인적인. 네. 아니, 근데 희망 입대 시기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거 봐서 네. 여자친구 있나 봐요? 네, 지금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니, 그러면 얼마 정도 된 거예요? 지금 2달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스님, 이렇게 여자친구 있고 막 한참 알콩달콩한 시기에는 입대 못하죠. 못하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지금 말씀 주신 대로라면 한 8개월 정도를 더 있다가 간다는 건데 네. 그래도 1년 채 안 돼서 갈 텐데 여자친구가 기다려 주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뭐 어떻게 제가 대구에서 왔거든요. 네. 대구에서 왔는데 대구에서 살던 사람이랑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 한 곳에 만나갖고 이렇게 만난 게 인연이 된 것 자체도 저는 정말 감지덕지하고요. 네. 만약에 인연이 아니라면 뭐 이별을 겪겠지만 또 인연이라면 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울지 말고 말해요. 네. 울지 말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질문을 하면 이렇게 우리 저 광희버부님도 그렇고 자꾸 눈물이 보이시는 것 같아서 네, 아유 참 그렇습니다. 제가 괜한 질문을 했네요. 아유, 네. 오늘 그 얘기도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요? 군입대를 앞둔 2개월 차 커플인 우리 데이버부님의 불안한 마음을 좀 스님께서 잘 다독여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데이버브님은 아직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때까지 사귈지 안 사귈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네. 뭐 처음 사귀는 거예요 혹시? 아니요, 저는 2번째 연애. 그러면은 전에는 얼마나 사귀었는데요? 전에는 한 500일 가까이 사귀었었습니다. 그러면은 또 거의 그때까지 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그쵸? 오, 그러게요. 이렇게 어린 나이인데도 긴 연애를 이렇게. 그러면 지금 몇 학년이에요? 저는 3학년 재학 중입니다.
14학번이 벌써 3학년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14학년이 3학년이다. 데이브부님, 그냥 출가하는 건 어때요? 아, 시작됐네. 스님 생각보다 이번 회차에 빨리 말씀을 하시는데요? 급하잖아요, 지금. 아니, 군대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출가를 해서 네. 4학년을 끝내고 군종장교로 가면 되잖아. 제가요. 저희 아버님께서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출가를 하지 않아도 머리 깎지 않은 그런 중으로 너가 살아간다면 충분히 그런 공덕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셔서 저는 그 말씀을 따르고자 출가를 하지 않고 제 일을 하면서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런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오늘 광효법부님으로 넘어가죠. 스님 출가 얘기는 네. 광효법부님으로 넘어가야겠어요. 우리 두 지금 법부님들이 땀을 막 흘리고 있어요. 저희가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네네. 감히 출가를 하겠다고 듣고 있는 사람들. 여자친구 예. 있으면 출가 못하고 없으면 하나요? 저는 없는데 그럼 지금 해야 돼. 그럼 가장 유력하신 형 소개팅 좀 해줘. 연락처를 제가 근데 스님 아마 우리 스님과 제가 이렇게 우리 법부님들한테 많은 질문을 했는데 아마 법부님들도 스님께 궁금한 점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있나요? 있습니다. 진짜요? 네. 물어보세요. 감히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스님들도 군대를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제가 주변에 스님분들은 많은데 여쭤볼 기회가 없어갖고 지금 스님께 질문 드리는데 혹시 어디서 근무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동기 중에 네. 후보생으로 등록되어 있는 동기 없어요? 불교학과 동기 중에? 군종 네. 후보생. 후보생보다는 군종으로 많이 갔죠. 그러니까 가는 그분들을 후보생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네. 군종장교로 갔다 왔어요. 군대를. 군승은 군법사는 아니고 똑같은 용어예요. 군법사, 군종장교, 군승. 다 똑같은 용어예요. 굉장히 오래 근무를 하셨겠네요. 요즘 사병들은 몇 개월 근무하죠? 21개월에서 24개월 정도 이제 병과에 따라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연하신 법부님 남자친구는요? 이제 육군이니까 몇 개월이요? 21개월. 네. 21개월. 네. 우리 병사들은 21개월을 하잖아요. 네. 근데 훈련 받잖아요, 훈련소에서. 네. 훈련소 기간을 쳐줄까요, 안 쳐줄까요? 쳐주죠. 쳐주죠. 네. 장교들은 안 쳐줘. 3개월이나 받으면서. 12주 받거든요. 네. 12주나 훈련을 받으면서 그걸 안 쳐주고 임관하면 그때부터 3년. 3년. 이게 기본이에요. 그럼 3년 3개월이네요. 그렇죠. 엄밀히 이야기하면. 네. 근데 군종장교들은 또 그 군대에서 훈련 받기 전에 종단에서 또 훈련을 또 받아요. 그래서 거의 뭐 4년 가까이 군대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기나긴 시간을 보내오셨군요. 아유 기나긴 시간이죠. 그러면은 김동현 법부님, 데이 법부님은 제가 군대 어떻게 갔다 왔는지 이게 궁금한 거였죠. 네, 맞습니다. 광유 법부님은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예, 언제 전역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네. 전역하셨으면 예비군 훈련도 가실 텐데 네. 그 군 법사님들의 예비군 훈련 모습은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3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한 3년 전쯤 제대한 것 같고, 저 예비군 훈련을 가면은 두 가지 양태가 있는데, 예. 하나는 일반적으로 그냥 예비군 훈련을 가면, 예. 이럴 때는 가서 장교들끼리 예비군 훈련은 받아요. 네. 전부 다 장교들이거든요, 예비역 장교들. 그래서 그 예비역 장교들하고 그냥 훈련을 똑같이 받아요. 똑같이 받아요. 그 의무 같은 경우에 네. 의사들 있잖아요. 네네. 의사들은 중간에 훈련도 빼줘요. 진료 봐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스님들 같은 경우에 군종장교들 같은 경우에 전쟁이 일어나면 네. 장례 치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어떻게 연습해요? 연습할 수 없죠. 그쵸? 네. 없죠. 네. 그리고 또
전쟁 때문에 심리 이상이 일어났을 경우에 상담해 주는 거. 그렇죠. 할 수가 없죠. 없죠. 그러니까 같이 굴르죠. 아니 오늘 군대 얘기 나오니까 스님이 전문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 같이 훈련을 받습니다. 네. 연하신 법부님. 저는 이제 주변에 선배님 분들이나 또 동기들도 군법사로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군법사라는 것 자체를 잘 몰라서 혹시 군법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연하신 법부님 남자친구 네. 종교활동 하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전화하면 꼭 물어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요일 날 종교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 어딜 가는지. 네. 이거가 군종장교들의 첫 번째 역할이에요. 이 군대 같은 경우에도 가면은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절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종교 활동을 해주실 분들이 필요한데 아, 네. 그쪽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 활동을 진행해주는 종교 활동을 해주시고 교육해주시는 분들이 군종장교라고 첫 번째로 보면 되고 네.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혹시 뭐 남자친구가 적응을 잘 못하거나 그러진 않죠? 네, 아니요. 제가 있습니다. 아 이거 남자친구분 전화 연결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 데이버분이 혹시 원래 아는 사이인가요? 네. 원래 이런 캐릭터예요? 저 오늘 처음 보는 장면이 굉장히 좀 당황스럽네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아까 긴장돼요라고. 근데 그 적응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적응을 잘 못 하시는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도 전담 마크 해주는 게 군종장교들의 역할이에요. 그런 분들이 부대 내에 있으면 부대 내가 굉장히 긴장돼요. 그렇죠. 사고가 일어날까봐. 맞아요. 근데 그분들을 좀 이렇게 케어해주고 그분들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군종장교가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군대 내에서 인성교육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인성교육까지 맡아가지고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뭐 그 외에 뭐 위문 가고 뭐 철책 가가지고 뭐 돌아다니고 뭐 훈련 가가지고 뭐 같이 있고 이런 거는 그냥 군인들 원래 하는 거니까. 네. 관정법부님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저는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그거였어요. 군종병들은 어떻게 아까 광유법부님 말씀대로 군법사 스님들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하는지 제 주변에 군종병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군종병 되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군대 내의 보직은 한정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군종병 보직 자체는 굉장히 적어요. 정식 보직은. 근데 정식 보직 가지고 그 많은 사찰에 전부 군종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봉사요? 예, 전 비봉사에 있었습니다. 비봉사 같은 경우에는 큰 법당이었나요? 작은 법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법당 같은 경우에는 정식 군종병이 못 오고 네. 그 전에 부대 내에서 서로 협력해 주는 거예요. 아. 요 절 같은 경우에도 부대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부대 시설을 담당할 병사가 필요한데 그 병사로 군종병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뽑을 수 있게. 그러면 법사님들이 이 훈련받는 곳에 가가지고 네.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네. 이렇게 한 3명쯤 뽑아요. 네. 그래서 뭐 하다 왔는지 이 질문 좀 이렇게 해보면 인성도 좀 파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뽑힌 게 광유법부님. 광유법부님인 거죠. 아, 그러니까 스님께서 보시고 쉽게 말해서 면접을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광유법부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군종병을 뽑혀서 들어간 경우가 정말 이 법사님들한테 감사함이 커요. 아, 그렇습니다. 정말 커요. 왜죠? 처음부터 그러면 네. 처음부터 군 생활을 그냥 군법당에서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힘든 걸 잘 몰라요. 아. 뭐 나름의 힘듦이 있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운전병으로 처음에 운전도 못해. 운전도 못해. 거기다가 힘들어가지고 종교활동 계속 다니는데 그렇게 10개월을 살다가 이제 보직이 바뀌어가지고 법당 가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스님께서 오너라 하시는 순간에 광채가 확 비쳤겠네요. 네, 정말 이 생이 닿을 때까지 끝까지 존경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그 신심이 네. 돈독합니다. 그 영향으로 오늘 절친까지 오시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 관정법부님한테는 혹시 궁금한 거 없으세요? 복무를 어디서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디겠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군종병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뭐 연하신 법부님이랑 비슷한 이 지식 정보량을 갖고 있는 걸로 봐서 추측되지 않나요? 혹시 공이 그 사회복무요원으로 그렇죠. 네. 사회복무요원. 제가 좀 같이 있기가 공고 불편해서 그 같이 불편하다고요? 아, 오늘 그러면 저는 뭐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네.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사실 오늘 그 피디님께서 딱 말씀을 하셨어요. 딱 맞는 것 같다. 미필, 군필, 그리고 이제 우리 스님 계시고 공신,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네. 제가 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다른 때하고 다르게 네. 우리 지금 자기소개하고 인사하는데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어요. 네. 아무래도 그동안 나왔었던 회차 중에 가장 젊은, 그렇죠. 평균 연령이 가장 젊은 네. 우리 패널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늘의 주제도 잘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주제 뭐죠, 스님? 뭐 근데 다 예측을 하시겠죠? 네. 군대 얘기를 하긴 할 건데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의 청춘 조국의 부름에 응하다 라는 주제입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스님 말씀대로 우리가 자기소개에서만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낼 정도로 사실 남자들이 군대 얘기를 하면 끝이 없죠. 근데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표정이 항상 역력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점이 다른 것보다 못 알아듣는 얘기, 자기들만의 그 세상 얘기를 하기 때문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좀 과장도 심하잖아요. 네. 뭐 그렇죠. 군대 얘기하면서 사격했는데 자기 12발 맞췄다고 하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보통 19발이나 20발이죠. 예, 그쵸? 맞습니다. 명사수라고 자기. 그렇죠. 20발 쏘거든요. 그렇죠. 20발 쏘는데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스님. 아니 아까 모르는 용어 얘기한다 그랬어요. 네네. 20발 쏘는데 네. 보통 본인은 18발 또는 19발 또는 전부 맞췄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해요. 자기는 0점이 안 맞았는데 20발 맞췄다. 전 국민이 다 이게 명사수입니다. 저도 18발 맞췄어요. 스님, 네. 스님은 다소 겸손하게 준 명사수 정도로 아예 진짜 네. 전 진짜 18발. 저 진짜 18발 맞췄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19발, 20발 맞추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뻥인 것 같고 18발 맞추셨다고 하는 분들은 이 정도 되면 믿겠지? 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하나 정도 더 낮추면 현실성 있지 않을까라고. 진짜죠, 스님? 네. 관정법부님 훈련 안 했어요? 훈련했죠? 어디서요? 저는 39사단, 창원 39사단에서 했고 저는 훈련소에서 7발 맞췄습니다. 그럼 나머지 훈련 계속했겠네요. 그렇죠. 쏘고 또 쏘고. 우리 뒤에서 계속 쏘던 그분이 바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한 사람은 저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고. 그런 지금 아주 특수한 상황이 우리나라에 있죠. 네. 우리나라에 아주 특수한 상황인데 이제는 유례가 없죠. 네. 유례가 없다라기보단 현재 맞습니다. 지금 이제 존재하지 않는 국가죠. 분단 국가. 네. 이런 분단 국가에서 태어난 우리 청춘들이 이렇게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보내야 하는데 근데 군복무를 쭉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아무래도 남자분들한테는 직접 하신 분들한테는 큰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큰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나누는 이야기들 중에서 다양한 주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데이버브님도 궁금한 게 좀 있을 거예요. 예비역에게 있죠.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광효버부님 같은 경우에도 우리 데이버부님한테 예, 조언해줄 수 있는 게 있을 거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연하신 버부님은 지금 큰일 났죠. 그렇죠. 아직도 6개월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곳인지 맞습니다. 한번 들어볼 수 있는. 네. 그리고 공익 네. 관장 버부님. 네. 저는 방년 32세에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됐네요. 아이고 네.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토크 테마는 국방의 의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정했습니다. 국방의 의무가 어떤가? 네. 즉 군대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정했는데 뭐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실천해야 되는 그렇죠. 의무죠. 네. 사실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갖게 되는데요. 사실 19살이 되면 징병검사를 받고 1급에서 3급을 받아서 현역으로 가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던 게요. 1953년에는 군 복무 기간이 무려 3년이었대요. 36개월이었던 거죠. 지금 굉장히 짧아진 거죠. 사실 지금 저는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26개월 근무를 했는데요. 지금은 더 짧아져서 육군은 21개월, 해군은 23개월, 그리고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36개월이면 네. 광유법우님이 이제 제대한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이틀 후에 제대를 하게 됩니다. 이틀 후에 심지어 절친에 올 수 없는. 네. 그러면은 연하신 법우님 남자친구는 앞으로 6개월, 3개월, 12개월, 15개월을 더 해야 되니까 21개월 뒤에 21개월 뒤에 재회할 수 있는. 그쵸. 네. 갑자기 막 동공 지진이 일어나는데요. 아이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특히 또 한창 젊을 때, 네. 청춘일 때 이렇게 군대에 2년 가까이 지금 현재도 그런 기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모이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듣고 싶은데 일단은 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네.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데이버브님.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진짜요? 솔직하게요. 솔직하게 진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처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지금에 와서 군입대를 앞두고 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저런 마음을 준비하고 가면 편해요. 아, 그런가요? 네, 편해요. 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네. 자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니,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된 건가요? 한숨이 깊은데요. 네.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힘든 걸 네. 앞두고 이왕 가는 거 네. 화끈하게 갔다 오자 네. 해서 좀 좋게 보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좋게 보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가 아직 휴전 상태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언제 북한에서 막 대포화를 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국가에서 살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면 제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잃는 그런 아픔을 생각하면 제가 마땅히 가서 1년 9개월 기꺼이 다녀올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휴전 상태라 그랬죠? 네. 우리나라는 지금 평화 상태일까요? 전쟁 상태일까요? 전쟁 상태인 거죠? 왜 이렇게 안보 교육을 잘 받으셨죠? 보통 이런 거 모르시잖아요. 좀 의외입니다. 제가 공익근무요원이어서 훈련소 안보 교육 1등하고 나왔어요. 아. 네. 그거 하면 휴가 준다 그래가지고 너무 크게 당황하셨군요. 예. 너무 크게 웃는데. 제가 4주 엑기스로 배우고 나왔어요. 소리 조절을 못해서. 제가 필기는 잘해요. 필기는 총을 못 쏴서 그렇지. 네. 아,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예. 광유버부님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다시 가야 된다면? 그건 아닙니다. 예.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전 갔다 왔으니까요.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네, 비정상, 정상. 네. 그러면은 남자친구를 보내고 있는 연하신 버부님. 어쨌거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 의무인 건데 그중에 이제 국방의 의무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징집의 대상이 남자의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그 의무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어쨌거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를 대신해서 복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고마운 마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남자라서 그런 거라기보다 어쨌거나 군인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집에서 발 뻗고 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준비해 오시는데 어, 좀 많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평소에 오늘 지금 네. 대답의 질이 네. 예전에 네. 그 몇 주 전에 네. 그 제가 주제를 잘 몰라서 논문 찾아보고 왔거든요. 아. 약간 논문 찾아보고 온 느낌, 그런 느낌 약간 지금 받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제가 내일 한번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네. 검색 조회 기록을 해보려고요. 군대 관련 책들이 대충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네, 아니 저는 사실 세 분 얘기를 들으면서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했는데 뭐 의무라는 얘기도 하셨고 공감을 하긴 하지만 사실 의무라고 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그 의무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사실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군복무를 하는 게 좋든 싫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일부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또 특권층의 뭐 자녀들은 보면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든 군대에 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좀 불평등한 점에 대해서 스님께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될지 좀 말씀을 여쭙고 싶어요. 제가 오늘 그 녹화 전에 네. 대본을 받아서 봤더니 네. 지금 이 질문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질문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일부 사람들이 특혜를 받는다. 일부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가는 게 특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특별한 혜택이죠. 광유법우님이 보기에는 군대 안 가는 게 특별한 혜택인가요? 제 생각엔 특별한 혜택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한 혜택은 누가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누가 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누가 준 건가요, 공식적으로? 아니죠. 네. 이건 특혜가 아니라 비리예요. 아, 비리. 이거는 특혜가 아니에요. 네. 의무는 누구나 하는 게 의무고 네. 거기서 나쁜 방법으로 그걸 이행하지 않는 건 특혜라고 안 하고 비리라고 하는 거예요. 비리. 그러니까 약간 위법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써야 된다는 말씀이죠. 당연히 위법성이고 악업이에요. 악업이에요. 그리고 특혜라고 하는 건 이런 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국가의 이익을 줬기 때문에 국가에서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군 복무 기간을 면제해준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든지.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의무 대신 무엇인가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불호가 물론 갈리겠지만 개인적인 의견들이 갈리겠지만 그건 혜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정당한 다른 대체 의무를 받고 혜택을 준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니라 그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특혜라고 하지 마시고 비리. 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 개개인의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특혜를 줘도 된다? 네. 주면 안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금메달 따면은 줘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죠. 그렇네요. 아마 여긴 또 다 긍정적으로 보실 것 같기도 한데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근데 비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거를 고민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한테 누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항상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에 열매가 열린다 그러셨잖아요. 네. 배 씨앗을 심으면 배가 열리고 사과 씨앗 심으면 사과가 열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분명히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데 왜 잘 먹고 잘 사느냐? 네. 저 사람은 선한 업을 계속 짓는데 왜 저렇게 못 사느냐? 주변에서 이런 경우 혹시 못 보셨어요? 많아요. 많이 보셨죠? 네. 못 보셨어요? 사실은 아직 못 보셨을 수 있어요. 학생 때라. 네.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 그런 의문 가져보신 적?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 불교적이네. 광휴 버부님. 예. 좋습니다. 못 보셨어요? 가끔은 네, 좀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가끔 그런 거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 연구소에 이 공부하러 오는 초등학생이 있는데 네. 제가 체했다 그러니까 약을 하나 갖다 주더라고요. 약을 하나를 딱 갖다 주더니 약을 먹으래요. 네. 그래서 먹었어요. 네. 목에 딱 삼키자마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자, 약을 먹었어요. 먹자마자 괜찮으세요? 괜찮을 수 있나요? 아니요. 좀 시간이 걸려야 안 걸려요? 걸려요. 걸리죠. 네. 부처님께서 악행을 한 사람이 네. 지금 현재 과거의 공덕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선업을 지은 사람이 과거의 악업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불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과 연이 만나는 순간 악업의 꽃은 반드시 고통을 피우게 되어 있고 선업의 꽃은 반드시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악업을 지었음에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사실은 뭐 좀 화가 나거나 아니면 분노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100% 쫓아갑니다. 그게 언제일지 모를 뿐 반드시 온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많이 잘 안 됐잖아요. 네. 잘 안 됐잖아요. 네. 사실 뭐 그 결국은 언젠가 드러나는 분들도 많았고 네. 사실 근데 스님 말씀대로 혜택, 특혜가 아니라 비리라고 단어를 정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 말씀에 대해서 크게 많이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이건 호불호가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이거는 그냥 잘못된 거예요. 네, 잘못된 거.